자, 이번에는 index.html은 이제 안 건드릴 거예요. 왜냐면 컨텐트 목차로 그냥 자동으로 가게 해서 저는 그냥 목차에다가 글을 쓰면 반응하게끔 진행할 거니까. 자, 그래서 밑에다가 li 태그를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 안에 a가 생기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미지로 쓰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li 형태를 만들고 a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내부에다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저는 css 선택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파일 이름이 있다면 파일 이름 쓰시면 되고, 없다면 임시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현재 문서를 기준으로 저는 A는 HTML 문서를, B는 뭐 CSS 문서를 이렇게 약간 형태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B 01이라고 써서 selector.html이라고 쓰시면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똑같이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거라면 클릭하면 새 창으로 띄울 거라면 타겟 언더바 블랭크라고 쓰시면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이대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위에 거는 HTML 문서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밑에 거는 CSS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당장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용도와 기능별로 구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으니까 밑에다가 div 태그를 통해서 영역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클래스 예제 파트라고 하는 이름, 어더 파트는 뭐 필요 없겠죠. h2라고 해서, 자, 여기는 css 기초 내용, 위에는 html 기초 내용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는 다시 목차를 만들겠습니다. ul이라고 쓸 거고요. 이 안에다가 첫 번째 있는 요거 끌고 와서 첫 번째 있는 내용으로 담아주면 되겠죠. 자, 컨트롤 X로 그냥 끌고 왔습니다. 가끔 쓰다 보면 알게 모르게 생기는 단축키 중에 Shift Delete라는 키가 있어요. Shift Delete가 뭐 하는 아이냐면요, 방금 전에 제가 뭐였냐면 이 아이를 선택하고 컨트롤 X로 뜯어내고 다른 곳에 붙여넣기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자리가 공간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VS 코드 같은 경우는 커서가 그냥 아무데나 위치한 상태에서 Shift Delete 누르면 커서가 위치한 자리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라인을 통째로 지워버립니다. 근데 이건 지우는 게 아니라 뜯어낸 거예요. 그대로 붙여져 있죠. 카피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삭제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잘라낸 거다. 컨트롤 X와 해당 라인 통째로 지운 거랑 같은 기능키다. 그래서 설명을 같이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내용 기준으로 결과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말고 그냥 서버로 돌리겠습니다. 어느 쪽에든 관계없어요. 저렇게 내용 구분하겠죠? 자, 그럼 요 아이를 클릭하면 페이지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못 찾습니다. 그러니 저는 파일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컨트롤 클릭이라고 보이시죠? 마우스 갖다 대면 맥은 아마 옵션 클릭인가 그럴 건데 클릭하면, 자, 해당하는 파일을 이동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없어요. 어떻게 할래요? 만드세요. 띵, 생성됩니다. 커맨드 클릭이에요.
커맨드 클릭이 돼요. 자, 이렇게 같은 디렉토리 내부에서도 자동으로 생성되게 만들 수도 있는 기능이 있더라. 그럼 아까 왜 JS에서는 이거 안 먹나요? 따옴표가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걸로 잡힙니다. JS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능상에. 자, 그렇게 만드는 이유도 있고요. 자, 그래서 파일을 생성을 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또 세팅을 하셔야겠죠. 자, 내용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 다른 건 말고요. 여기 id 랩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요. 자, 앞 시간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렸어요. id는 전체에서 하나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id라는 속성명을 쓸 수 없느냐? 이게 아니라 여기 들어있는 값의 이름을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id라고 하는 i에다가 사이즈나 뭐 기타 기능들 몇 가지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결과문서 한번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결과 이상 없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 띄워놓고, 자, 좌우 비교해놓고,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에다가 저는 샵 랩이라고 쓸 겁니다. 샵 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속성명 id를 선택하겠다라는 뜻과 동일하죠. 자, 그래서 id 랩에다가 뭔가를 써볼 거예요. 무엇을?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해서 저는 이 자리에 그냥 카키 한번 써보도록 하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일단 자, 저장을 해봅니다. 왜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 간단합니다. 내용이 없거든요.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000 나옵니다. 자, 결과가 잘 나왔어요. 자,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전혀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에 어떤 내용물들이 들어가면 그 내용물들의 사이즈를 그대로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이 가로값을 준 적이 없는데 가로는 거의 꽉 차 있습니다. 높이는 안에 들어있는 글씨만큼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가로는 이상하게 꽉 차 있는 거죠. 왜? div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록 요소라서 사이즈를 가질 수 있는 블럭이라서. 바꿔 얘기하면 밑에다가 스팬이라고 써볼 거고요. 스팬도 id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id 테스트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id니까 위에서는 샵이라고 선택을 해야겠죠. 이름은 테스트니까 테스트 중괄호까지. 현재 자리에다가 똑같이 백그라운드 컬러 남성들의 상징의 컬러를 쓰겠습니다. 핫핑크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똑같이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11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보시는 바와 같이 높이는 글자 높이만큼 나오지만 가로는 짧게 나옵니다. 왜요? 얘는 왜 그래요? 스팬에 들어간 형식은 뭐기 때문에?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죠? 스팬은 인라인 요소고요. div는 블럭 요소예요. 자, 아직 구분하기 어려워요 라고 하신다면
1차적으로는 이 형태만 보고도 구분할 수 있고요. 아니면 html reference.io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직접 확인을 하세요.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한두 개 오타는 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대부분 맞습니다. 인라인은 내용 들어가는 만큼만 사이즈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그 크기만큼, 즉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인라인 형태가 내용을 채우면 그 옆으로 당연히 나열되는 거죠. 블럭은 이미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아도, 사이즈를 언급을 하지 않아도 벌써부터 사이즈를 꽉 차게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옆으로 배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처음부터. 물론 우리가 사이즈를 바꿔주면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width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300이라는 수치를 가진 단위, 픽셀을 사용했습니다. 사이즈를 줄인다고 하더라도요, 이미 블럭 요소로 가지고 있는 아이는 그대로 밑으로 떨어져서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생겨도 들어갈 수가 없죠. 바꿔 얘기하면 이 가로값을 정말로 작게 30이라고 줄인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 id 테스트 스팬에다가 사이즈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300 픽셀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사이즈가 들어가지 않아요. 크기 변형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자, 바꿔 얘기하면요, 블럭, 그냥 이 아이가 점토라고 생각하면 강제로 늘리면 늘어나죠. 점토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사이즈를 가지는 아이잖아요. 얘는 액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입니다. 물을 강제로 사이즈를 늘린다? 어렵죠. 물론 가능합니다. 열심히 가열하면 수증기가 늘어날 테니까. 자, 그게 아니라 사이즈를 가질 수 있는 어떤 형태를 강제로 우리는 액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음으로 만드는 거죠. 물을 얼음으로 만들면 걔는 뭐예요? 고체로 바뀌는 거잖아요. 사이즈를 가지는.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강제로 이 아이들을 블럭으로 바꾸는 형태입니다. 그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디스플레이 블럭이라고 합니다. 원래 요소가 인라인 요소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인라인에서 블럭으로, 블럭에서 인라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우리가 강제로 바꾼 거지 원래 있던 원질은, 본질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념은 똑같이 쓰셔야 됩니다. 블럭 요소들과 인라인을 같이 쓰는 건 그닥 좋지 않다. 물론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인라인은 어떻게 해라? 블럭 안에 감싸라. 인라인 내부에는 블럭으로 감싸는 것은 그닥 권장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들 자체는 본질이기 때문에 달라지진 않지만 내가 디자인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강제성으로 블럭으로 치환해야 되는 경우는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블럭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디스플레이, 인라인, 사이즈를 가질 수 없는 형태로 강제로 막을 수도 있답니다. 제가 얘를 300픽셀 원래대로 돌려볼게요. 돌아가지 않아요. 줄여볼게요. 그만큼 색깔이 줄어들어요. 블럭 요소를 인라인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인라인 요소를 블럭으로 강제로 바꿀 수 있는 형태, 우리는 이것을 디스플레이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SS에서는 지금 보시는 이 형태 하나를 속성이라고 하거든요. HTML에서 속성은 는 따옴표 처리되어 있는 이 아이들을 속성,
CSS에서는 이 하나를 속성, 그리고 HTML에서 앞에 있는 이 아이를 속성명, 프로퍼티, CSS에서는 앞에 있는 이 아이를 속성명, 프로퍼티 또는 키. 값은 HTML에서는 뒤에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아이를 값, value, CSS는 뒤에 속성명을 정의해서 처리하는 아이를 값, value라고 합니다. 똑같이 애트리뷰트 속성과 프로퍼티와 value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쓰임은 조금 다르죠. 자, 그러면서 보시는 형태는 자, 인라인의 개념, 디스플레이 블럭이라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지 일단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본질로 돌아가서 자, 가로값 말고 다른 아이, 가로가 아니라 세로를 바꿔보겠습니다. 우린 여기다가 높이 값을 쓰면 높이 변합니다. 당연히 id 테스트 밑에 있는 이 스팬 제가 높이 값을 바꾸면 변하지 않겠죠. 하지만 강제로 블럭을 쓰면 변하겠죠. 때에 따라서 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스팬을 이름을 좀 다르게 바꿔보겠습니다. 클래스로 other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other라고 쓴 클래스에다가 선택을 해서 쓸 거고요. id 이름이 아니라 클래스 이름의 경우는 점을 사용한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언제 id를 쓰고 언제 클래스를 쓰는지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자, 클래스라고 하는 이름을 쓴 형태에다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가로값, 높이값, 백그라운드 컬러, 당연히 사이즈 반영이 안되겠죠. 인라인이니까 똑같이 제가 스팬을 썼으니까요. 그럼 얘도 사이즈를 주려면 여러분들은 디스플레이 블럭을 쓰실 거예요. 그쵸? 사실은 디스플레이 속성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아이가 인라인과 블럭 두 가지예요. 가장 대표하는 아이들이. 근데 이 인라인 요소들이기도 하고 블럭으로 치부되기도 하는 두 가지를 같이 절충해서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라인 블럭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인라인 블럭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이즈는 가져요.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는 가져요. 그런데 똑같이 스팸 그냥 쓸게요. 재미있게도 뒤에 오는 아이가 옆으로 가게 됩니다. 인라인처럼 옆으로 나열을 하면서도 사이즈를 가질 수 있는 아이를 우리는 인라인 블럭이라고 하는데요. 재미있게도 자, 여기다가 똑같이 제가 other라고 써주면 차이점은 이겁니다. 옆으로 나열된다고 하더라도 사이에 공백이 생겨요. 이 발생하는 공백은 우리가 수정할 수가 없어요. 수정할 수가 없는 공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널리 쓰이는 기법은 아니라는 거죠. 쓰긴 써요. 쓰이긴 쓰지만 이 인라인 블럭이라는 개념은 블럭 쪽에 가깝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인라인에 가까운 아이들이에요. 인라인 요소들 내부에서 한 번 더 단계를 분리할 때 쓰는 기법이 인라인 블럭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적으로 저게 나열하게 쓰기 위해서 블럭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쓸 수도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따로 언급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인라인 블록으로 잡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배우신 요소들 중에서는 기본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처리되는 요소는 이미지라고 하는 태그 배우셨죠? 그 다음에 클릭한 페이지를 이동하는 태그는 A죠. A랑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기능인 버튼, 차후에 내용 글을 입력하게 되는 input, select, text area 뭐 이런 식의 쓰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전부 사이즈를 가집니다. 사이즈를 가지는데 옆으로 나열되는 인라인 블럭의 개념을 가지는 아이들이에요. 이건 그냥 외우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그럼 인라인 블럭 말고는 디스플레이는 또 없나요? 엄청나게 많아요. 테이블, 테이블 셀, 플렉스, 뭐 그리드 등등등. 근데 플렉스나 그리드 같은 거는 아주 나중에 보실 거고 지금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겸사 여기다 쓰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썼는데 그 밑에다가 제가 디스플레이를 또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위에 있는 기능은 삭제되는 거예요. 취소되고 뒤에 기능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뭐 쓸 거냐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논. 그럼 이름 그대로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아이를 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주는 거니까 없어지게 되죠. 근데 이 아이는 완전하게 코드를 삭제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코드 자체는 오른쪽으로 붙여야겠네요. 코드 자체는 있습니다. HTML상의 코드는 존재하지만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 상의 기준에서는 없는 걸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없는 거예요. 논. 아예 삭제된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것이 완전히 삭제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차후에 배우실 음성을 담는 태그, 비디오, 영상을 담는 태그들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하는 형태를 쓰시면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사운드는 나와요. 과거 옛날에 썼던 블로그처럼 소리가 나오는데 그걸 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논이 인식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능 제어가 되지 않는 삭제된 코드처럼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디스플레이 논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예 없는 코드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특정 몇 가지 코드에서는 삭제가 됐는데도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예외 처리들이 항상 따라옵니다.